오늘 이야기해드릴 종목은 보라예요, 보라. 보라가 16일 기준이죠. 16일 기준으로 카카오랑 보라랑 해서 카카오가 이제 보라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신규 메타버스 게임을 만든다 만다 어쩌나 저쩌나 그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메타버스들이 확 뛰어오를 때 보라 메타버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쭉 한번 점프를 했던 친구인데 이게 그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왜 올랐을까랑 얼마나 갈까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카카오가 투자했으니까 그냥 올랐다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을 처음부터 한번 쭉 드릴게요. 이 보라라는 코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디지털 콘텐츠 코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하기 위한 중간 수단의 코인인데 단지 이 보라라는 코인이 그 카카오와 함께 협업을 했다. 그래서 그 보라라는 가치와 그리고 그 카카오와 협업해서 새로 나올 만한 그 메타버스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메타버스에 보라라는 코인이 화폐로 쓰이지 않을까에 대한 관심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처음으로 카카오랑 협업했으니까 봐야겠다로 봐야 될 게 아니라 메타버스가 어떤가, 현 메타버스 상황과 시장은 어떤가를 먼저 주목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게임을 보면 샌드박스 있고 디센트럴랜드 있죠. 디센트럴랜드 있고. 근데 이 두 친구가 사실 그 4, 5, 6월만 해도 저기 가격대가 비슷했어요. 그냥 그 4, 5, 6, 7월 쭉 보면 가격대가 그냥 1,000원, 900원 샌드박스가 더 낮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400, 500원 이러면서 했는데 또 1,000원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 오른 양으로 봤을 때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의 가격 차이가 샌드박스가 좀 더 높아요.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랑 같은 그 메타버스 코인이고 같은 종목인데 왜 샌드박스는 더 많이 오르고 디센트럴랜드는 더 적게 올랐을까? 이건데 이거 이유는 엄청 간단해요. 디센트럴랜드라는 게임을 해본 사람과 샌드박스라는 게임을 해본 사람 많이 알아요. 이거는 디센트럴랜드는 이제 3D 캐릭터 어, 3D 캐릭터가 이제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그 샌드박스는 이제 3D인데 도트로 찍혀 있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 막 사각형 박스로 되어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막 나와요. 캐릭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샌드박스는 이렇게 생겼고 저기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그냥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일반 사람처럼. 근데 그래서 뭐가 어쩐데 라고 하는데 이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린 것도 있지만 이제 엔진 코인 설명하서 엔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했어요. 엔진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엔진 코인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 엔진의 차이가 있어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마크죠. 마인크래프트에서 샌드박스 샌박 이게 엄청 유사해요. 이 두 개가 엄청 유사해요.
그래서 게임성이 재밌어. 단순 그 접근성,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관점, 그리고 친숙함, 그리고 게임에 딱 봤을 때 그 한눈에 들어오는 가시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게임성이죠. 게임성이 재밌어요. 게임성이. 근데 이 게임성이 재밌다라는 기준이, 이 게임성이 좀 한국에 국한돼요. 한국. 왜냐면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바라본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그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거든요. 그 게임성 자체가. 근데 미국인들, 해외에서 뭐 하는 미국인, 영국인, 해외 뭐 동남아인들, 뭐 다양한 인종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친구들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에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플러스 여러 개 국가들이 전부 다 이 샌드박스라는 게임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샌드박스는. 근데 디센트럴랜드, 이 친구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3D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가장 쉽게 알 수 있을 만한 현 게임들의 예시 중에 하나가 VR 챗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VR 챗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VR 챗이라는 게임이랑 많이 닮았는데 그걸 좀 SD 버전이야. SD 버전이라고 하면 뭐냐면, 사람 비율이 이렇게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 비율이 있는 거를 좀 찌부시켜 가지고 귀엽게 만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인체 비율이 좀 망가져 있다기보단 귀엽게 줄여 놓은 거죠. 좀 그런 버전으로 만든 거를 우리가 아는 3D 월드, 오픈 월드에서 즐기는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는 그런 식이고, 샌드박스 또한 베이스는 좀 마인크래프트를 두고 있고, 그 안에 게임 내용도 좀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한 느낌을 풍기고 있어요. 게임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둘 다 자율형 오픈 게임이란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디센트럴랜드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들이 접했을 때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감성과 안 맞아. 감성이 안 맞아요. 야, 감성이 한국이랑 안 맞아. 이거는 네가 뭔데 그렇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게임들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총게임 배틀그라운드죠. 매그 배틀그라운드와, 이거 출시됐을 때 당시 배틀그라운드랑 가장 화두됐던 게임이 뭐였냐? 바로 포트나이트예요. 포트나이트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최대 히트를 때린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선 이게 왜 망했을까? 그냥 감성이 안 맞아서요. 감성이 안 맞아요. 감성이 망했어.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감성이 아니야. 그래서 포트나이트가 망했는데, 그 감성이 안 망해서 망한 게 지금 이 디센트럴 랜드와 아주 유사한 속성을 띠고 있어요. 샌박은 이제 FPS 게임, 그 유명한 배틀로얄 게임으로 따지면 배그고, 이 디센트럴 랜드는 포트나이트예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적으로는 흥한데 한국에서 흥하지 못한. 그래서 그 호불호가 있는데, 전부 다 호일 순 없지만 그 샌박이 호의 범위가 좀 더 높다. 디센트럴 랜드는 그 호의 범위가 좀 더 낮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왜 이걸 설명하는데, 뭐 보라 이야기하는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 엔진이 있잖아요. 물리 엔진, 그 게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 단위가 샌박 다르고
디센트럴랜드, 디센 다르고 이제 보라에서 나오는 카카오. 여기 보라와 같이 나오는 카카오가 샌박에서 이제 그 샌박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그 감성들, 그리고 디센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 그리고 보라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그 메타버스 안에서 다 다르잖아요. 근데 땅은 똑같이 제한적이야. 그러면 같은 땅이라고 하면 뭐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이냐 부산이냐 뭐 대구냐 뭐 이런 인천이냐 뭐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른 거라고 보면 돼요. 그 지역마다 유명한 데는 땅값이 높고 안 유명한 데는 땅값이 낮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이 샌박, 디센 여기에서 나오는 땅값이 그 1 곱하기 1 단위로 파는데, 픽셀 단위로 파는데 그 값이 다 달라요. 어이? 샌박은 1 곱하기 1에 얼마고 디센은 1 곱하기 1에 얼마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이 날 기준으로 봤을 때 샌박이 약 한 1800만 원 정도 됐고 디센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곱하기 1 기준이. 이거 가격은 이제 좀 천차만별이고 그 샌박의 땅 크기와 디센의 땅 크기도 달라요, 메타버스가. 근데 여기 안에서 이제 구성하는 NFT, 활용할 수 있는 NFT 종류도 막 달라요. 샌드박스는 이제 도트형, 마인크래프트형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3D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건 이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백 만화에다가 저기 컬러 뭐 음식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이질감이 드는 것처럼 그거에 대한 허용성도 떨어지고 범용성도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게임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샌박, 디센트럴이 구성하는 요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거를 게임을 직접 해보면 가장 크게 느껴질 거예요. 샌박과 디센을 둘 다 해봤을 때 샌박과 디센이 쉽게 설명해서 게임으로 치면 스타크래프트고 롤이라고 해봅시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FPS야. 총 쏘는 게임이 좋아. 총 쏘는 게임. 근데 샌박 디센에서는 총 쏘는 게임을 느낄 수가 없어. 그죠? 샌드박스와 디센트럴랜드에서는 총 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무언가의 아이템, 그런 무언가의 메타버스를 이제 보라라는 그 카카오, 보라 플러스 카카오에다가 이제 기대를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기대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보라 그래프 볼게요. 보라에서 나오는 메타버스가 뭐니 저니 하는데 없어요. 아직 게임 해볼 수도 없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1525원이라는 가치가 1525원이라는 가치가 봅시다. 1525원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만큼의 가치죠? 이거 단순히 기대값이에요. 잠시만요. 이만큼의 수치가 기대값이에요. 기대. 나는 새로운 장르가 나오길 기대한다. 그 기대만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기대값만 이만큼 나온 거예요. 왜? 나는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게임 해봤는데 재미없어. 나는 돈은 있지만 메타버스 땅을 가지고 싶은데 나 굳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게임의 땅을 사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새로운 메타버스, 새로운 공간이 창출이 됐을 때 이제 거기에 아이템을 사고 싶다 이거예요. 거기에 내 땅을 가지고 싶다. 그렇게 돼서 나온 게 보라의 기대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출시가 됐을 때 이제 이슈가 어떻게 되느냐가 우리가 가장 따져봐야 할 내용이에요. 출시가 됐을 때. 자, 다시 그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대값이거든요. 기대값. 근데 이 메타버스의 엔진이 완전 꾸져. 응? 완전 게임이 개쓰레기야. 그럼 간단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아니 쓰레기 같은 게임에 누가 사겠어. 그냥 반대로 게임 완전 재밌어. 오르는 거야. 근데 게임 그냥 인양저냥 그냥 무난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평타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를 걸어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이게 카카오예요. 카카오에서 나오는 게임이고, 카카오가 물론 그 사람마다 그 카카오 게임즈의 그 게임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카카오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카카오와 카카오 vs 디센트럴과 샌박이죠. 이거는 카카오 대 디센 대 샌박. 자,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견해도 있지만 저도 게임을 많이 좋아해서 많이 해봤었기 때문에 단순 게임성으로만 봤을 때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를 막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뭐 배틀그라운드, 막 오버워치 이런 것처럼 광적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기대가 카카오 쪽에 걸리는 거예요. 그 기대값 자체가. 당연히 이 카카오를 너무 이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매력이 너무 떨어져요. 이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나오지 않아도 그냥 이 게임들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현 그 게임 시장에 나온 다양한 게임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냥 단순 오픈월드에 뭔가 자율성이 있지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체성 없는 그런 그냥 무언가의 게임이라고 알고 있지.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코인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를 해본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는 디센트럴랜드에서의 카지노도 경험을 해봤고 샌드박스에서 스켈레톤 잡기도 경험을 해봤어요. 다 저는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카카오와 비교를 했을 때는 적어도 게임성이 이거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구매를 한 건데, 지금 그게 발표가 언제 날지도 모르고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 매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 시간이 12시 오전 12시거든요. 11월 17일 오전 11월 27일 오전 12시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4%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여파로 한번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 여파로 떨어졌어요. 이게 이 보라라는 그 코인의 가치를 조금 더 그 게임이 개발되는 과정, 내용, 결과물 이 모든 걸 봐야 되겠지만 그 기대값으로 길게 보는 거지 절대 이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날은 게임 잘 나왔다고 기대된다고 이렇게 올랐다가 트레일러 영상 사전에 보여주는 게임 어떤 게임인지 봤는데 개 쓰레기 같아. 완전 박살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에 보면 그 게임이 그 트레일러와 다르게 직접 데모로 해본 사람들이 너무 좋대. 그럼 또 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만약 그 모든 기대와 총평이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와 비교를 했을 때 우수하다면 말이죠. 근데 그 우수하다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있다면 본인이 보라라는 코인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대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 트레일러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쓰레기라서 떨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오히려 찬스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나온 그 메타버스에서 카운터,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그 세대를 뒤엎어버릴 만한 그
기대의 유망주기 때문에 그거에 떨어진 시점에서 아 보라에선 보라와 카카오가 함께한 그 게임이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보단 유리할 것이다. 더 잘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 지점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거예요. 이 지점. 왜? 그 내용을 보고 보라와 디센트럴랜드를 판단했을 때에 대한 결과물로 생각을 하실 테니까요. 뭐 지금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비트가 쏟았을 때 지금 주워놔야지. 왜? 이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그거보다는 카카오에서 하는 뭔가의 게임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보라라는 코인에 대한 접근성은 이렇게 되고 물론 이 게임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만 주변 친구들이나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괜찮을 거예요. 게임 몇 개 없어요. 디센트럴랜드 하나, 샌드박스 하나, 게임 두 개예요. 게임 단 두 개고 그 게임 하는 영상 유튜브에 몇십만 개 있을 거예요. 그 게임 하는 거 잠깐 보고 오면 그렇구나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지금 이 영상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라에 대한 최근 16일에 있었던 그 카카오 이슈가 어디까지의 스노우볼을 굴러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 스노우볼의 사이즈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그 보라의 스노우볼 사이즈는 생각보다 어마무시할 것이다. 어마무시할 거예요. 그 어마무시한 이유가 그냥 게임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리지 이게 아니에요.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의 지분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제일 커요. 현재 지금 1 곱하기 1 하나 사는데 2천만 원 하는 땅이 다 여기로 넘어오는 순간 완전 이 판이 메타버스의 판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메타버스를 이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에 있어서 직접 해보고 직접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디센트럴랜드 한번 보시고 샌드박스 한번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이제 코인들 해외의 다양한 코인들이 메타버스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교해서 또 보라의 카카오에 대한 여파도 머릿속에 염두를 하시고 코인 투자 그리고 이 코인에 대한 개념 전반전 지식을 조금 잘 다져가지고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이 보라라는 코인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코인의 시스템 코인 안에 그 생태계죠 그거를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바라봐서 이 많은 수익 그리고 많은 그 성공적인 투자 성투 그런 걸 기원을 하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